이어서 이제 정류작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류라고 하는 것은 AC, Alternating Current, 교류죠. DC는 Direct Current, 직류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전을 할 때 여기 N극, S극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단면을 본 겁니다. 도체 단면을 두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돌려주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한 번은 N극, 이 입장에서 보면 또 S극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정류가 되기 전 이렇게 만약에 링을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전류를 빼낸다고 보면 뭐 디테일하게 볼 건 없습니다. 얘는 지금 이 노란색이 노란색 고리에 연결돼 있으면서 얘가 N극, S극 바뀔 때마다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직류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회전을 시키게 되면 즉 하나를 지금 여기에 물린 거죠. 여기에 물려놓고 다른 하나를 이쪽 편에다가 물려놓으면 한 번은 얘가 S극, N극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로 갈 때 N극, 여기로 갈 때 S극, 여기로 갈 때 N극 이렇게 된다고 하면 늘 여기는 N극 쪽에서 흐르는 전류, 늘 여기는 S극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준 뭐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정류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형을 보게 되면 정연파가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이런 전류, 이게 바로 직류죠. 직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여기 계자에다가 전기자를 이렇게 놓고 지금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다면 교류가 만들어지지만 이 정류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쪽 브러쉬라고 하는 접촉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는 브러쉬를 통해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즉 이 부분을 정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정류가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자세한 강의는 저의 역시 다른 강의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보고요. 이렇게 브러쉬를 연결해서 얘를 회전시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지금 넓게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펼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브러쉬가 브러쉬.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정류자 편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이런 간격을 절연물로 채워두게 됩니다. 절연물로 채워둔 거죠.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얘는 직선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가 빠져나가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정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물의 두께를 델타라고 하고 이 브러쉬의 폭을 B라고 한다면 그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즉 정류 주기라고 하는 것, 정류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정류가 일어난 거리는 우리가 브러쉬 폭에서 지금 절연물 두께를 뺐네요. 그리고 그때의 이 속도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여기 지금 이거를 둘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 놓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디테일한 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이 브러쉬가 지금 여기 2번에 닿는 순간부터 얘가 흘러가서 이 하얀색은 지금 1번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니까 결국 얘 입장에서 보면 이 머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얘가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의 거리는 브러쉬 폭에 해당되는 거리에다가 여기 절연물의 두께를 뺀 것이 그때 움직인 거리.
이 머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브러쉬 폭에서부터 절여물의 두께를 뺀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고 그때의 속도로 나눠주면 그때 걸린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류 주기가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정류자 주변 속도는 우리 앞에 얘기했었죠. 회전 속도 같습니다. 이 전 시간에 했었던 60분의 n 초당 회전수에다가 파이 d 원의 둘레였죠. 원의 둘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공식하고 동일합니다. 그 속도가 되고 정류 주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정류를 통해서 이 전기자 코일의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거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이렇게 전기자 코일이 정류자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를 통해서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전기자 코일의 전류가 처음에 IC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류하는 과정에서 이 전류값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쫙 이어져서 이렇게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정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류가 일어나는 즉 TC 정류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 정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류인데 이상적으로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정류 과정에서 어떻게 정류가 이루어지냐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정연파 모양을 닮았죠. 원래는 이 빨간색으로 전류값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쫙 변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류지만 직선 정류가 이상적인 정류지만 이렇게 정연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류가 있다는 거죠. 얘 이름을 정연파를 닮았다 그래서 정연정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비교적 정연정류까지도 우리가 양호한 정류다 이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정연정류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얘가 전류가 이 파란색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서 팍 꺾이는 이런 정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직선 정류가 가장 이상적인 정류라고 했는데 얘가 즉 정류가 잘 안 일어나죠. 초반에. 그러다가 막판에 얘가 급격히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처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정류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부족하다. 정류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부족 정류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값이 이렇게 되다가 정류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푹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정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 처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가 너무 처음에 과하게 툭 떨어지죠. 직선 정류가 이상 정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과하다 그래서 과정류 곡선, 과정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선 정류와 정연 정류가 이상적인 그런 이상적인 정류는 직선 정류, 정연 정류까지를 비교적 양호한 정류. 이 앞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얘가 정류가 잘 안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족 정류. 얘가 처음에 너무 과하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과정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자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IC에서 마이너스 IC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그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도 이 양호한 정류까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즉 부족 정류라든가 과정류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양호한 정류 대책이 있다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일이라고 하는 건 리액턴스가 있죠.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여기에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전압을 좀 작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그때의 전압 E는 마이너스 L didt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인덕턴스, 이 코일 자체가 인덕턴스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액턴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작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보극을 앞에 우리 전기자 반작용 공부할 때 보극 얘기했었죠. 이 보극이 역시 이런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작게 해주면서 정류를 좋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압 정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주는 방법, 인덕턴스를 작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 인덕턴스 L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L 값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인덕턴스를 작게 하는 방법 뭐 있었죠? 단절권과 분포권을 쓴다고 그랬죠. 단절권은 전체의 간격보다 좀 짧게 감는 방법이었고 분포권은 넓게 분포해서 감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인덕턴스를 작게 하면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류 주기를 크게 합니다. 여기가 지금 주기를 의미해요. 시간. 얘가 크게 되면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즉, 이런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요소로 이 정류 주기를 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 시계도 역시 보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라고 그랬죠? 이 브러쉬의 이 부분을 탄소질의 브러쉬를 써서 접촉 저항을 좀 크게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압을 좀 이쪽에서 차단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질의 브러쉬를 쓰는 거 역시 양호한 정류 대책인데 이것은 이 저항을 크게 한다는 의미로 저항 정류. 아까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것, 보극을 설치하는 것, 이걸 전압 정류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저항 정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비교적은 좀 짧은데요. 이거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강의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차후에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요. 자, 정류작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